2010년에 지네딘 지단은 리그왕에서 뛰고 있는 한 선수에 대해 극찬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페레스 회장에게 이 유망주를 서둘러 영입하는 게 어떻겠냐고 말하기도 했었고, 여러 B클럽 또한 그를 영입하기 위해 쟁탈전을 벌이기도 했죠. 그의 이름은 에덴 아자르. 그렇다면 당시 축구계는 이 선수의 무엇을 보고 그렇게까지 확신했던 걸까요? 전성기 시절의 아자르만큼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마치 마법처럼 좁은 공간에서도 수비수들을 가볍게 제치며 축구팬들을 매료시키던 선수였죠. 하지만 그런 활약들은 놀랍게도 노력의 결과물이라기보다는 순수한 재능에 더 가까웠습니다. 그와 함께했던 감독과 동료들은 아자르의 훈련 태도만큼은 늘 비슷하게 생각했는데요. 훈련장에서 투명 인간처럼 걸어다니기만 한 선수, 훈련할 땐 신발끈도 안 묶었던 그 누구보다 가장 게으른 선수, 경기 시작 5분 전까지도 마리오 카트를 하고 앉아있는 선수. 하지만 이런 평가가 무색하게도 아자르는 경기에만 나서면 보란듯이 다른 사람이 되어 팀에게 승리를 안겨주곤 했죠. 이처럼 그는 순수하게 축구가 즐거웠을 뿐이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와 재능은 어렸을 때부터 쭉 이어져 오고 있었죠. 어릴 적 릴 아카데미에 합류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 아자르는 좋지 않은 훈련 태도 때문에 도마 위에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자칫하면 아카데미를 떠나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그가 공만 잡으면 보여주던 재능 하나가 이 모든 걸 상쇄할 수 있을 만큼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재능 덕분에 16살의 아자르는 프로 무대를 밟을 수 있었고, 더 나아가 그 재능 덕분에 아자르는 리그왕을 뒤흔들기 시작했죠. 그의 활약은 0809 시즌에 이어 0910 시즌까지 2년 연속으로 리그왕 올해의 영플레이어를 수상하게 만들었고, 아자르에게는 이것조차 충분치 않은 듯 이어지는 10-11 시즌이야말로 그 재능에 정점을 찍게 됩니다. 리그왕 수비수들은 도저히 물이 오를 대로 오른 아자르의 퍼포먼스를 막아낼 방법이 없었죠. 그의 활약에 힘입어 릴은 거침없이 승리를 쌓아갔고, 그 결과 리그와 쿠프 드 프랑스를 우승하며 더블이라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더 나아가 이번엔 리그왕 올해의 영플레이어가 아닌 리그왕 올해의 선수로 선정됐고, 이마저도 다음 시즌에 또 한 번 수상하며 2년 연속 리그왕 최고의 선수로 이름을 올리게 됐죠. 이 재능은 이제 리그왕에만 머무르기엔 너무 커져버렸고 더 큰 무대로 향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012년 5월 20일 클럽에서의 마지막 경기를 하루 앞둔 밤, 아자르는 송별회를 겸해 동료들과 함께 간단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한 잔은 조금씩 길어졌고 결국 경기 당일 아침까지도 취해 있는 상태였죠. 하지만 술도 그의 재능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아직 취기가 남아있는 몸으로 선발 출전한 아자르는 전반전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자신의 프로 커리어 첫 번째 해트트릭을 터뜨려버렸죠. 그의 고별전은 더할 나위 없이 완벽했고, 전날 밤까지 같이 술을 마시던 동료들은 그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녀석은 진짜다. 앞서 말한 고별전을 하루 앞둔 2012년 5월 19일, 이날은 첼시와 바이에른 뮌헨의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이 펼쳐진 날이었습니다. 드록바의 극적인 동점골과 승부차이까지 가는 혈전 끝에 첼시는 구단 역사상 첫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거머쥐었죠. 그리고 이 비기어는 첼시에게 엄청난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사실 이 결승전이 열리기 하루 전까지만 해도 아자르의 다음 행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죠. 오히려 그는 이 상황을 꽤나 즐기고 있었습니다. 아자르는 한 인터뷰에서 자신의 다음 행선지에 대해 맨체스터 시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아니면 첼시 중 하나일 겁니다 라고 말하며 팬들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들고 있었죠. 굳이 따지자면 당시 영입 경쟁에서는 맨체스터의 두 클럽이 첼시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첼시는 11-12 시즌을 리그 6위로 마감해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따지 못한 상황이었으니 말이죠. 하지만 그들이 비기어를 들어올린 그 순간 세계선은 완전히 뒤틀려 버렸습니다. 얼마 후 아자르는 짧고 굵게 자신의 다음 행선지를 공개했죠. 나는 챔피언스리그 우승팀과 계약한다. 이 영입은 첼시의 새로운 시대를 열게 해준 신호탄이자 훗날 클럽을 넘어 프리미어리그를 대표할 역대급 재능의 등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능에게
적응이라는 과정은 필요하지 않았고 자신이 누군지 각인시키는 데에는 단 6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위건 애슬레틱과 맞붙은 자신의 프리미어리그 데뷔전에서 경기 시작 2분 만에 어시스트를 기록했고 그로부터 4분 후에는 본인이 직접 페널티킥까지 얻어냈죠. 그렇게 단 6분 만에 아자르는 첼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더 나아가 그의 재능은 프리미어리그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클럽의 패배를 무승부로, 무승부를 승리로 바꿔놓았고 그렇게 쌓인 경기들은 아자르를 자연스럽게 트로피로 향하게 했죠. 데뷔 시즌에 유로파리그를 시작으로 14-15 시즌에 들어올린 리그컵,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우승까지. 더 나아가 리그 우승 시즌에 PFA 올해의 선수와 FWA 올해의 선수까지도 모두 아자르의 몫이었죠. 이처럼 비기어가 쏘아올린 나비 효과는 바로 아자르였고 그는 클럽의 운명을 바꾼 존재였습니다. 아자르가 첼시에서 보낸 시간 동안 전부 즐거운 일만 있었다면 그건 거짓말일 겁니다. 물론 웃을 때가 더 많았지만 분명 눈물을 삼켜야 했던 시간들도 있었죠. 그 시간은 바로 디펜딩 챔피언으로 출발한 15-16 시즌이었습니다. 아자르의 상징과도 같았던 재능은 좀처럼 빛을 내지 못했고 최악의 폼을 보이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스탠포드 브리지의 영웅이었던 그는 몰락의 원인으로 지목되며 거센 비난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덩달아 디펜딩 챔피언이었던 첼시 또한 리그가 16라운드까지 진행되는 동안 승점을 고작 15점밖에 얻지 못했죠. 그러나 이런 최악의 시기를 보내고 있던 순간에도 아자르는 게임 체인저의 모습은 잃지 않았죠. 시즌이 막바지로 흘러가면서 리그 우승 경쟁을 펼치고 있던 두 클럽은 바로 레스터시티와 토트넘이었습니다. 레스터시티는 2경기를 남기고 승점 77점, 그리고 토트넘은 3경기를 남기고 승점 69점을 기록하고 있었고 만약 레스터시티가 남은 2경기에서 모두 패배하고 토트넘이 3연승을 거둔다면 극적인 역전 우승이 가능했죠. 그리고 그 기적을 위한 첫 관문은 바로 첼시 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1990년 2월 이후 무려 26년 동안 첼시 원정에서 단 한 번도 승리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러나 당시 토트넘의 기세는 다른 때와 사뭇 달랐고 첼시는 경기 막판까지 1대2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토트넘에게 찬물을 끼얹은 건 바로 에덴 아자르였습니다. 그의 슈팅은 골문 왼쪽 상단에 정확히 꽂혔고 그 한 방으로 토트넘의 우승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졌죠. 이 골은 아자르가 이 시즌에 스탠포드 브리지에서 터뜨린 첫 골이자 팬투표를 통해 압도적으로 선정된 시즌 최고의 골이었습니다. 비록 최악의 시즌을 보냈지만 이 한 방으로 라이벌을 상대로 한 자존심만큼은 지켜낼 수 있었죠. 그리고 다행히도 이 부진은 일시적이었습니다. 다음 시즌이 시작되자 아자르는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모습으로 돌아왔죠. 그는 여전히 축구 팬들을 자리에서 일어서게 만들 수 있던 몇 안 되는 최고의 선수였습니다. 아스날을 상대로 하프라인 부근부터 돌파해 코클랭을 튕겨내고 마무리했던 그 상징적인 골이나 웨스트햄을 상대로 보여줬던 마법 같은 드리블과 폭발적인 마무리까지, 이처럼 그의 재능은 다시 한번 프리미어리그를 흔들고 있었죠. 그리고 그 활약은 또 한 번의 리그 우승으로 이어졌고 2018년에는 FA컵 우승까지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 커져만 가는 재능은 레알 마드리드가 계속 원하고 있었고 그렇게 아자르와 첼시의 시간은 점점 끝이 보이고 있었죠. 첼시와의 계약은 1년만을 남겨두고 있었고 마드리드에서는 모든 조건이 맞아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8-19 시즌이 끝나갈 무렵 아자르의 시선은 이미 레알 마드리드를 향해 있었지만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마지막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첼시의 전설로 떠나는 것. 2019년 5월 29일 아자르의 첼시 마지막 경기였던 유로파리그 결승전. 시즌 내내 그의 미래는 끊임없이 이야기되고 있었고 이 경기는 사실상 모두가 알고 있던 작별의 무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늘 그려왔듯 가장 아자르다운 방식으로 이별을 준비하고 있었죠. 2골 1도움. 아자르는 최고의 활약을 선보이며 아스날을 완전히 무너뜨렸고 첼시를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했던 대로 마지막 순간까지 첼시의 에이스로 그리고 전설로 클럽을 떠날 수 있었죠. 그리고 첼시의 팬들은
그에 대해 이렇게 기억할 겁니다. 2012년 여름 수많은 선택지 가운데 이 클럽을 택해준 건 분명 행운이었다고. 어릴 적 아자르의 꿈은 명확했습니다. 언젠가 하얀 유니폼을 입고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의 그라운드를 밟는 것. 바로 레알 마드리드였죠. 그리고 2019년 여름 아자르의 꿈은 다소 시간이 걸렸을 뿐 마침내 현실이 됐습니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의 뒤를 이을 새로운 스타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그 꿈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악몽으로 변해갔습니다. 아자르는 다소 몸이 불어난 상태로 프리시즌에 합류했고 훈련 중 부상까지 겹치며 시즌 초반에 경기를 나설 수 없었죠. 한 달 후 다시 돌아와 조금씩 폼을 올리고 있던 도중 단 한 번의 파울은 그의 모든 것을 바꿔버렸습니다. 2019년 11월 아자르는 메니에를 등지고 돌아서려다 그의 태클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장면만 놓고 보면 그리 과격한 파울은 아니었죠. 하지만 아자르에게 불운했던 점은 그 태클이 오랜 시간 문제를 안고 있던 발목을 정확히 건드렸다는 사실이었죠. 이날 이후 그의 재능은 죽었고 전성기의 모습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자르는 순식간에 무너져버린 걸까요? 첼시 시절 무리뉴 감독은 아자르가 경기장에서 당하는 파울을 지켜보며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었습니다. I think the way match after match is being punished by opponents and is not being protected by referees, maybe one day we don't have Eden Hazard. 무리뉴의 이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아자르가 첼시에서 보낸 7년 동안 파울 당한 횟수는 무려 638회. 경기 시간으로 따지면 약 30분마다 한 번씩, 혹은 공을 26번 터치할 때마다 한 번씩 태클을 당한 셈이었죠. 물론 심판 눈에 걸리지 않은 수많은 반칙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아자르의 몸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데미지가 조금씩 쌓여가고 있었겠죠. 여기에 더해 자기 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치명적인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알다시피 그는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것도 싫어했고 훈련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죠. 수없이 쌓여온 데미지, 관리되지 않은 몸 상태, 이 두 가지가 겹친 순간 그의 몸은 더 이상 그 재능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이적 후 4시즌 동안 76경기 출전에 그친 아자르는 결국 2023년 6월에 클럽과 계약을 해지했고 최악의 영입이라는 꼬리표만 남긴 채 클럽을 떠나야 했죠. 그리고 4개월 후 아자르는 32살이라는 이른 나이에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유독 아자르에게는 만약이라는 가정이 자주 따라붙습니다. 만약 그날 밤 드록바의 동점골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부상 없이 레알 마드리드에서도 첼시 시절의 모습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었다면, 아니 애초에 계속 첼시에 남았더라면 어땠을까요? 이런 상상을 계속해서 하게 된다는 건 그의 이른 은퇴가 얼마나 많은 아쉬움을 남겼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겠죠. 비록 아자르는 그라운드를 일찍 떠났지만 축구를 순수하게 즐기던 그의 모습은 축구 팬들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기억될 것입니다.